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수요일 뉴스데스크 경남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아닌 듯 방화 살인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조현병을 앓는 10대가 아파트 위층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아닌 듯 방화 살인 사건 이후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와 아파트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이 국토교통부의 김해 신공항 계획이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개 시도지사들은 국무총리실 이관을 건의했습니다. 창원시가 영농 체험과 숙박시설이 포함된 관광농원을 민간 사업자에게 승인해주는 과정에 엄청난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닌 듯 방화 살인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조현병을 앓는 10대가 아파트 위층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건데 이 10대 피의자 역시 아닌 듯처럼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들것에 실려 엘리베이터에서 나오고 급하게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구급차에 실립니다. 오늘 오전 9시 5분쯤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6층 복도에서 74살 김모 할머니가 흉기에 찔렸습니다. 할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피의자는 바로 아랫집에 사는 18살 A군. A군은 오늘 아침 김할머니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인 뒤 복도에 숨어 기다리다 외출을 위해 집 밖으로 나온 할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후 A군은 태연하게 아파트를 나가 인근 미술관 화장실에서 손을 씻은 뒤 10분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A군은 범행을 저지른 뒤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내 집에 문 열어서 나갔어요. 내가 약상을 사먹고 어디 떨려서 안 돼. 내가 그걸 내가 받았어 그런다. 밤 찔러 바람에. 2년 전 고등학교를 자퇴한 A군은 지난해 정신병원에서 편집성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018년도 10월달에 다른 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아가지고 내원 혜택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경찰은 A군이 전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숨진 할머니와 마찰을 빚었지만 범행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정신 이상의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할머니 몸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가지고 할머니가 움직일 때마다 내 뼈가 부서지는 같은 고통을 느낀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를 죽여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수사하는 한편 A군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아닌 듯 방화 살인 사건 이후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와 아파트 주민들이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아파트 계단과 복도에 남아있던 참극의 흔적을 페인트 칠로 가렸을 뿐 입주민들은 당시에 참혹했던 기억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차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 곁의 상담센터 직원들은 일회적 관심이 오히려 이들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누군가 내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거네. 그래도 조금이라도 위안이 돼요. 처음에서도. 그렇지만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잠재해지고 나면은 어느 정도 찾는 사람은 여기에 무관심했을 때 그 사람들 더 어쩌면 상실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경상남도와 진주시를 비롯해 유관기관들은 후속 지원과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유족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운영해 장례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상담센터와 밀착형 복지 의료 케어팀을 가동합니다. 아울러 피해자 이주 대책도 마련합니다. 경상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성금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2달간 이어지는 모금에 참여하려면 통합계좌를 이용하거나 모금회를 직접 방문해 기탁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라든지 생계비, 교육비 형태로 해서 지급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남 도민들의 이제 성금 참여를 통해서 정말 아픔을 나누고 함께 위로받는. 피해자 지원 못지않게 필요한 건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입니다. 등록 정신장애인을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인근 파출소와 상호 정보를 공유해서 중점 관리 대상을 선정 후 특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유하고 보듬고 나아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
이제 그 약속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에 남겨진 과제입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이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김해 신공항 계획이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고 3개 시도지사들은 국무총리실 이관을 건의했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분야별 전문가 등 29명으로 구성된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의 최종 보고회 자리. 지난 6개월 동안 국토교통부 김해 신공항 계획안을 놓고 항공안전과 소음, 수요, 공항 시설과 운영 등 여러 분야를 검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증단은 새 활주로의 진입 표면에 임호산 등이 있어서 충돌 위험이 있고 정상적인 정밀 접근 절차도 세우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임호산, 정문산 등의 그 항공기하고 장애물하고 이격거리가 140-50m, 좀 170m 정도라서 악천 후에 이상 기류가 생긴다든지 그러면 충돌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또 국토부가 전제 조건을 왜곡해 소음 영향도 대폭 축소됐고 새 활주로 길이 3,200m는 국토부 매뉴얼에도 맞지 않는 등 엉터리라는 겁니다. 또 항공 수요도 30% 가까이 축소돼 현재 김해공항의 관련 계획 수요 예측 결과보다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김해 신공항 계획으로는 동남권 관문공항이 되기 어렵다.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이 검증단의 최종 결론입니다. 보고를 받은 3개 시도지사들은 총리실에서 이번 결과를 근거로 항공정책을 설정해야 한다며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즉시 국무총리실로 이관해 검증단의 검증 결과로 밝혀진 안전, 소음, 운영, 확장성 등 여러 문제점을 토대로 김해 신공항의 관문공항 적합성 여부에 대한 정책 결정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면서 가칭 판정위원회를 설치해 신공항 기능과 개발 방향을 제시하면 부울경이 참여해 함께 최종 입지를 정한다는 주장이지만 입지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그런 과학적이고 대한민국의 그랜드 비전, 대한민국 발전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주변 산을 깎지 않아도 안전 공간이 확보되고 소음 피해도 합리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증단의 검토 의견을 다시 살펴보고 합리적 의견은 수용해 김해 신공항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혀 지자체와 중앙부처 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응급 구조를 위해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 폭행당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관련 법안 개정은 계속 미뤄지고 있고 그러는 사이 구급대원들은 트라우마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지난 5일 경남 거제의 구급차 안. 서 있던 남성을 안치려 하자 남성이 갑자기 구급대원의 뺨을 때립니다. 지난 2월 말 또 다른 구급차에선 머리를 다쳐 이송 중인 여성이 여성 구급대원의 뺨을 내리칩니다. 술에 취해 다쳤다며 119에 도움을 요청한 남성이 구급차에 올라타더니 시비를 걸고 급기야 구급대원의 얼굴에 주먹질까지 합니다. 지난해엔 전북 익산에서 취객을 구하던 중 폭행과 욕설을 당한 50대 여성대원이 뇌출혈로 쓰러져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전국에서 일어난 구급대원 폭행은 작년 한 해에만 215건. 도와주러 갔다가 이유 없이 맞아야 하는 스트레스와 공포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폭행 전처럼 환자를 적극적으로 처치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이 혹시나 돌변해서 공격적으로 바뀔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소방서별로 구급대원에게 호신술을 가르치는 등 여러 교육책이 동원되고 있지만 현장에선 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모든 구급차 내에는 이렇게 CCTV와 일시적으로 앞이 안 보이게 만드는 섬광 랜턴이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탓에 실질적인 예방책은 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법적 기준에 대한 강화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구급대원에 대한 의식이 전환되지 않으면 이러한 사고는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방청은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폭행당한 경우가 최근 5년간 1000건이 넘지만 이 가운데 구속 상태로 처벌받은 건수는 46건, 4.5%에 불과하다며
보다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구급대원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하고 구급대원에 호신 장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 10건이 올라와 있지만 언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창원시가 영농체험과 숙박시설이 포함된 관광농원을 민간 사업자에게 승인해주는 과정에 엄청난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보게 된 땅 주인은 한철수 창원 상공회의소장으로 확인돼 특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안상수 전 창원시장 시절인 2017년 4월 허가받은 영농체험시설과 숙박시설 등이 포함된 2만 9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관광농원 부지입니다. 사업 계획서에 영농체험시설이 야산 절개지 비탈면에 위치해 체험을 할 수 없는데도 사업 승인은 받아들여졌습니다. 체험시설에 대한 운영과 관리 계획도 없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기도 했습니다. 설계 도면에 비탈면의 수직 높이가 산지관리법을 위반해 15m를 초과하거나 5m마다 1m 높이의 계단을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무사 통과였습니다. 숙박시설을 펜션이 아닌 일반 숙박시설로 잘못 적용해 오수처리 시설 용량을 50% 적게 산정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오염물질이 바다로 유출되지 않도록 도로와 주차장을 특수 포장하라는 지적이 시행되지 않았는데도 승인은 났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사업 계획에 배제된 지역의 산림을 훼손하고 있었지만 공사 중지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창원시가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수자원 보호구역에 있던 터를 구입하고 법인까지 설립해 대규모 펜션 단지를 지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창원시가 추진하던 사업이 민간 참여 방식으로 바뀌고 부실투성이 사업이 안전시장의 행정 지원 지시에 따라 승인된 겁니다. 덕분에 매물로 내나 2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게 된 이 부지의 실소유자는 한철수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국회의원 지역구를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경남 선거구가 한 석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경남의 인구수는 337만여 명으로 16석인 경남 지역 선거구가 평균 인구 비율에 맞춰 15석으로 줄어들 전망인데 일각에선 창원이나 진주 지역의 지역구 축소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와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구 통폐합 대상 의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내년 총선에 적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창원 회원 3구역 재개발 사업을 민간 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 대상으로 결정함에 따라 경남에서 처음으로 공공지원 민간 임대 전환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대림산업은 지난해 3월 회원 3구역 이편한 세상 창원 센트럴파크 1,253가구 가운데 856가구를 일반 분양했지만 분양률이 4.7%에 그치자 공공지원 민간 임대 전환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2월 MBC 경남을 통해 방송된 임시정부 10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몽골의 꽃 피운 독립의 꿈 이태준이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상을 수상했습니다. MBC 경남 윤주화, 장성욱 기자가 제작한 이 프로그램은 몽골의 슈바이처로 알려진 의사 이태준 선생의 일대기를 재조명하며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로서의 삶과 발자취를 감동적으로 그려낸 점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경상남도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사천시와 의령군, 함안군을 대상으로 소국 행정 개선 특정 감사를 벌여 모두 25건을 지적하고 51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 사례로는 개발 행위 허가 때 이행 보증금 과다 예치와 불가능한 보완 요구로 민원 처리 지연 등을 꼽았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